안녕하세요. 산나루 손작가입니다. 우리에겐 각자의 삶에 담긴 이야기 참 많지요. 이 영상 누군가에게는 지루할 수 있는데요. 귀한 10분 함부로 쓰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저는 얼마 전 산수 풍경화 그리는 과정을 영상 2개로 나누어 올렸는데요. 한동안 잊고 지내던 산수화 풍경 그리기였네요.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돌아보니 이 그림이 무려 30년 만이더라고요. 참 오랜만에 산수 풍경화를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산동네 집의 평안함이 고향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고 자란 그리운 고향 정취를 타국의 산동네에서 그림으로 그려보자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그림은 제 고향을 사실 그대로 묘사한 것은 아닙니다. 정취만 옮긴 것이지요. 어쨌든 이 작품 창작 과정을 통해 지금 저에게 글씨와 그림을 배우는 분들에게 풍경화 한 점 완성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선보일 수 있었네요. 좋은 덤이었지 싶습니다. 이 꽃 참 아름답죠. 익소라라는 꽃입니다. 자신에게 질문하라. 참 좋은 말이죠. 여러분은 평소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나요? 내게 그림은 무엇일까? 한때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질문인데요. 29살 때 제 개인전 제목이 인제 손인식 동양화전이었듯 온통 그림에 빠져 살 때입니다. 그 질풍노도의 30대가 지나고 지금까지 주로 서예와 문인화 창작으로 일관했는데요. 이번에 모처럼 그려본 산수 풍경화 역시 언제 그려도 참 재밌는 작업임을 느꼈네요. 길다면 긴 시간을 몰두하면서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지니까요. 지금 자신이 즐겁고 또 집중하는 일 있으신가요? 어떤 일이든 즐거우면 집중할 수 있지요. 거기선 자기다운 창의성이 꼽힐 것이고요. 저는 요즘 너무 재밌어 절로 집중이 되는 일에 빠져 있는데요. 밝혀도 될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회숙님이 질문하신 제 작품 세계의 특성은 이 영상의 참 좋은 방향 제시였어요. 저를 브랜딩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은 영상으로 이회숙님의 질문을 풀어내고 있으니까요. 겸하여 제가 쓴 채색에 관해 질문하신 박연송님을 향한 답도 들어 있습니다. 소통은 일이 막힌 것을 뚫으니 항상 참 좋죠. 저는 제 직업을 밝힐 때 항상 서예가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림만으로 개인전을 열기도 했으니 화가라고 할 수도 있지요. 시집이나 산문집, 평론집 등 20권의 책을 출간했으니 문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관되게 서예가라는 호칭을 고집해왔네요. 문학을 매우 사랑하고 그림을 진하게 존중하는데 왜 유독 서예가라고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단어가 제 예술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문학이 지닌 특성이나 회화, 즉 그림의 요소를 서예 형식에 얹어낼 때 제가 가장 즐겁다는 의미입니다. 이회숙님, 제 서예 작품에 왜 회화적인 콤포지션이 많고 그림 기법을 자주 사용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서예가란 호칭은 제 브랜딩 단어로서 최적입니다. 꾸준하게 일관된 가치로 소통하는 것, 이것이 브랜딩의 본질이라고 하죠. 저는 대중의 무관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문학 바탕의 제 예술과 영상으로 조용히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되게 평론가나 역사가는 좀 색다른 작품을 대할 때면 이 작품을 어떤 카테고리에 넣지 하고 고민입니다. 그러나 이 구분이 작가에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죠. 회화나 문인화 또는 서예 등 어떤 창작 형식이었든지 간에 제가 창작하면 제 작품이고 제 의식 드러내기니까요. 하니 서예적인 그림이라거나 그림적인 서예라거나 굳이 따질 필요가 없죠.
어떤 작가가 평생 한 장르만을 고집한다 하더라도 이는 그 작가가 추구하는 개성이고 대체 불가 독립체라는 인간의 본질을 발휘하니까요. 다만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작품의 품격이겠죠. 좋은 창작품, 즉 명작에는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정통성이지요. 이를 역사성이라고도 하는데, 다 아시듯이 역사는 좌우 국을 오가잖아요. 그 자유로운 흐름 속에서 개성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대의 사상이나 사회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작품의 세계나 또 모든 분야가 코로나19의 큰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은 현상이죠. 때마다 화려하게 드러나는 개성, 그 개성 중에서도 시간을 견디고 간추려지면 그것이 역사가 되고 교본이 되며 또 영원한 현대로 남죠. 제게 문학은 그림이나 서예, 즉 제가 창작하는 시각 예술을 드러내는 절대 바탕입니다. 반면 서예나 회화는 제가 시나 산문을 쓰는 모태지요. 저는 동양화를 그리면서 물감은 주로 늘 아크릴릭을 사용하는데요. 문인화 창작 때도 채색이 필요할 때는 아크릴릭을 씁니다. 아크릴릭 사용은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동양화 물감보다 색이 선명하고 퇴색이 아주 느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채색에 관한 박연송님 질문의 답이네요. 다만 아크릴릭은 동양화 물감보다 끈적거려요. 그러므로 붓을 자신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자기 브랜딩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이건 예술 창작이건 기본을 잘 갖춰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자기평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평론집을 출간했잖아요. 타인의 작품에 관한 글쓰기는 제 작품 창작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제 작품에 관해서 좀 더 박한 평가를 하게 되더군요. 제가 문학적이고 회화적인 서예 세계를 추구했지만 좋은 작품으로서 필요한 절대성을 갖췄느냐에 관해서는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서예는 문사철이라고 말합니다. 문학과 역사학 그리고 철학, 즉 인문학이 집약된 것이 서예라는 풀이죠. 뭔가 명쾌하지 않은 해석인가요? 그럼 이렇게 풀어볼게요. 모든 표현 예술이 그렇듯 서예도 문학적 묘사가 필요합니다. 역사학이 표현의 기본과 미감을 배우는 일이며 철학은 자기의식, 즉 개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니 서예는 문학과 사학 그리고 철학을 잘 아우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 의미에서 이회숙님께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댓글 하나가 작가를 일깨우더군요. 이회숙님은 구하기 어려웠을 과거 제가 출간한 책들을 찾아 살펴보시고 제 작품의 특성에 관해 감상평을 올려주시고 또 질문도 주셨습니다. 그 관심이 제게는 매우 좋은 채찍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마음속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죠. 하여 저는 세상 어떤 일을 하는 누구이건 창작자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게 영상 창작은 또 하나의 제 작품 세계가 되었는데요. 영상을 창작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보다 종합적이라는 점입니다. 기획하고 원고를 준비하며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의 영상이야말로 종합예술임을 진하게 느끼게 돼요. 그 가치는 따져볼수록 멋진 창작이고 브랜딩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따르지만 영상이야말로 폭 넓고 디테일한 최고의 소통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인공지능과 더불어 창출할 창작을 크게 기대하고요. 저는 지금 제4차 디지털 혁명 탑승을 위해 공부하며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림 이야기와 브랜딩을 화두로 다수 구독자에게 난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펼쳤네요. 작가로서 꾸준한 창작 이야기, 대중의 인기와는 방향이 다르지만 나름의 일관된 인문학 메시지, 그리고 소통을 소중히 여기는 이 브랜딩에 공감하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죠. 이상 산나루 손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